아래턱이 많이 나온 주걱턱의 경우 이에 맞게 씹고 삼키고 여러 가지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상한 습관이라고 하는 것들을 교정치료와 같이 개선하는 걸로 인해서 양악수술이 아니면 치료가 안 된다고 했던 그러한 증례를 교정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여러 사례들을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바르네치과 원장 이은희라고 합니다. 지금 보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33세 7개월의 여자 환자분이신데요. 아래턱이 나왔다라는 주소로 병원에 내원을 하셨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위의 폭은 상당히 좁고 아래턱이 산이 넓어서 아래가 위에를 다 덮어버리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었고요. 또 하나 위쪽에 있는 치아 하나가 완전히 입천장 쪽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환자분한테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들을 체크를 해보니 코가 막히는 거, 그 다음에 잠잘 때 코골이가 심한 거, 그리고 비염이 심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입술에 나도 모르게 힘을 많이 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즉, 이 환자분의 문제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치아가 전반적으로 다 반대로 물려서 위에가 아래를 덮어주는 게 아니라 아래가 위를 다 덮어버리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치아 하나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앞니 중간이 틀어져 있으면서 턱이 다소 비대칭을 보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 다음에 오랫동안 입을 벌리고 있는 것들이 익숙해지는 걸로 인해서 치석이 많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입을 벌림과 동시에 혀가 밑으로 내려가는 이유들이 이렇게 부정교합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입을 잘 다문 상태에서 코로 편안하게 숨을 쉬는 이런 액션을 하고 있을 때 안의 혀와 바깥의 입술이 균형을 맞춘 상태에서 치열도 좋은 위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입을 벌릴 수밖에 없는, 즉 비염이 있다거나 편도가 크다거나 아데노이드가 부어 있다거나 또는 설소대가 앞쪽까지 붙어 있다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혀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요, 이 내려가 있는 혀로 인해서 본인도 모르게 아무런 통증도 없지만 뺨이 치열을 점점 누르는 힘들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동그란 치열이라고 하는 것들이 좁아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아래 같은 경우는 혀의 힘에 의해서 아래 치열을 전후방으로 또는 좌우 측방으로 넓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즉, 혀는 가만히 있을 때 입천장에 잘 붙어 있는 위치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입술을 다문 상태에서 편안하게 숨을 쉬는 액션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러한 액션들이 잘 안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 환자분도 이에 맞춰서 뭔가 씹고 말하고 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입술을 한참 조이면서 뭔가 삼킨다거나 또는 씹을 때마다 입을 다물고 싶은 게 아니라 입술을 계속 벌린 채로 이렇게 짭짭 소리를 내면서 씹는 액션들이 몸에 익숙해져 있는데요. 우리가 치열을 영향을 주는 힘이라고 할 때 뺨의 힘, 혀의 힘, 굉장히 중요한 힘들을 발휘를 합니다. 지금 보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흑인인데 뺨이 한쪽이 날아갔는데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다라고 해요.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치열의 반쪽만 바깥쪽으로 점점 뻗어져 나가는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혀가 안쪽에서 누르는 힘들로 작용을 하고 뺨이 그런 힘들을 잡아주는 액션을 해야 되는데 뺨이 없다 보니까 안에서 혀의 힘이 고스란히 치열에 전달이 되면서 반쪽만 밖으로 뻗어져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안쪽의 혀와 바깥쪽의 입술의 균형이라는 것들은 우리 치열에 항상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균형을 잘 맞춰주는 것들이 교정치료를 할 때 제일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늘 입을 다물고 혀를 입천장에 붙인 상태에서 코로 숨을 쉬게 하는 것, 그리고 오랫동안 입을 벌린 채로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혀의 운동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들을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혀에 대한 운동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같이 치료를 하면서 진행을 하였고요. 그로 인해서 2달 정도 지나면서 반대로 물렸던 위아래 앞니가 좋아진 걸 볼 수가 있겠고 폭경이 조금씩 개선이 되는 모습들, 그 다음에 6개월 되면서 마찬가지로 반대로 물렸던 치열이나 또는 위아래 폭경도 좀 더 개선이 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한 1년 정도 지나면서는 교정치료가 얼추 끝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반대로 교합이 된 상태로 말을 하고 씹고 마시고 삼키고 하는 액션을 하셨기 때문에 좋은 교합이 형성이 됐을 때 이제 편안하게 잘 씹고 잘 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좋은 모양에 잘 적응이 되도록 시간을 좀 둔 상태에서 19개월 정도 지나면서 교정치료를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한 23개월 정도, 근 2년 정도 경과를 관찰을 했는데요. 좋은 교합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환자분이 뭔가 삼키는 액션을 할 때 혀에 힘이 없으면 입술을 많이 조이면서 삼키게 되는데요. 순차적으로 혀의 힘을 잘 길러주는 걸 하는 걸로 인해서 혀의 힘만으로도 침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음식을 잘 삼킬 수 있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환자의 치료 전후로 여벌굴 엑스레이에서 교합이 좋아진 모습들을 관찰을 할 수 있었고, 이런 치료를 한다고 해서 치아의 건강 상태에도 잇몸을 포함한 치아의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우리가 CT 영상을 볼 때 기도가 많이 좁은 것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혀를 이를 입천장에 붙이고 있고, 그 다음에 혀에 대한 적절한 운동성이 확보되는 걸로 인해서 기도의 폭경이 넓어진 거, 그 다음에 숨을 쉬어서 들이마시는 기도의 점막 부분이 있는데도 조금 더 우들두들한 소견이었다면 그런 부분들이 깨끗하게 정돈이 되면서 조금 더 건강해진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부정교합 또는 주걱턱을 치료하기 위해서 교정치료를 통해서 혀의 어떤 운동성 또는 위치라고 하는 것을 좋게 만드는 치료를 하였는데요. 그로 인해서 숨을 쉬는 부분들, 기도 또는 코의 점막 부분들도 조금 더 깨끗하게 정돈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환자인데요. 15세 6개월의 남자 환자로 아래턱이 나왔다라는 주소로 내원을 하였습니다. 늘 입을 벌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어린 시절 내내 한 6년 정도 교정치료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안쪽에 이렇게 철사가 붙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치료를 해도 치료가 안 돼서 중간에 치료를 포기한 채로 지냈는데, 점점 아래턱이 나와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상담을 받으러 병원에 내원을 하였습니다. 보는 것처럼 지금 위아래 앞니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심한 주걱턱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른 병원에서는 다 양악수술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유로 치료를 계속 미루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 오랫동안 치료를 받음으로 인해서 위에 앞니 치아 뿌리가 많이 짧아져 있는 소견들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상당히 이제 조심스럽게 치아를 움직여야 한다라는 이유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늘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있고, 그리고 입술을 다물고 있고, 그리고 이에 맞게 좋은 액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구강과 관련돼서 잘 좋은 액션이 일어나도록 정돈시키는 걸로 인해서 한 3달 정도, 그 다음에 7달 정도 되면서는 굉장히 심한 주걱턱이지만 주걱턱이 개선된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한 10개월 정도 지나면서는 정말 거의 다 정상교합 상태로 회복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교합이 형성이 되었을 때 이 상태에서 그냥 바르게 씹고 삼키고 좋은 모양에 맞게 좋은 기능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안정되는 걸 확인을 한 상태에서 교정치료를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1년 2개월 정도 지나도 좋은 교합을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것들을 관찰을 할 수가 있었고요. 조금 염려가 됐던 위의 앞니의 뿌리도 특별히 더 이상 치아 뿌리가 짧아지거나 하지 않은 채로 치료가 잘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심한 주걱턱이었지만 양악수술 없이 비수술 주걱턱 교정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잘 된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치료 전후로 중첩을 해보면 골격이 길이가 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방향이 달라지고 치아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으로 양악수술이 아니어도 좋은 치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골격상에서도 CT에서 변화를 보면 위아래 앞니를 포함해서 치아가 다치거나 또는 어디 부분에 잇몸이나 다른 부분에 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가 잘 마무리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심한 주걱턱으로 양악수술이 아니면 안 된다는 설명을 듣고 치료를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구강 근기능 훈련이라고 얘기를 하는 혀와 관련된 또는 입술과 관련된 치아를 감싸고 있는 우리 연조직의 기능을 좋게 만드는 것들을 교정치료와 함께 하는 걸로 인해서 심한 주걱턱이어도 교정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